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 한동훈입니다. 야, 우리 교수님 진짜 사진 또 어디서 이걸 언론사가 올렸다고? 언론사가? 캡처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에 있는 사진이에요? 프레시 퍼진 타입 예, 여러 가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와, 대박. 예. 저게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예, 그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그 한동훈 씨의 사진은 네. 그 홍보가 붙은 사진이에요. 예예예. 아, 그 뭐 이제 그 내추럴 픽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낙타색 예. 그 코트에다가 아, 예. 또 그 다음에 입은 게 예. 약간 젊어 보이는 니트. 아 오늘 그 예. 콘서트 할 때 입었던 거요. 예, 어젠가 그거- 오늘인가. 어제. 예.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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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나온 것들이 있어요. 강의할 때 또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니트는 진짜 미안한데 우리 동네에 있는 헌옷수거함 뒤져보면 뭐 그런 것만 몇 개 나올 것 같던데. 아, 왜? 옷은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근데 왜 안 어울리게 저런 걸 입었지 생각한 거지. 진짜 안 어울리던데. 네, 안 어울리는 게 문제지. 그리고 중앙일보 이 사진만큼은 아닌데 저는 중앙일보도 참 사진을 못 찍는다 생각했어요. 중앙일보 인터넷에서 저 인터뷰 기사 눌러보시면 네. 한동훈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사진 진짜 개떡 같은 거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온 걸 올려놔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진 있거든. 제가 그거를 네. 같이 보내드릴까 하다가 사진이야 교수님이 더 잘 고르시니까 안 그렇지, 보냈는데 그렇지. 진짜 이상한 사진 있거든요. 중앙일보에. 네. YSJ님이 방송 중지 시간에 5할은 사진 고르는 데 쓴다. 한 50%는 맞는 말입니다. 5할인데 50% 맞는 얘기하면 25% 정도를 예, 사진 고르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시간이 많으면 안 돼. 이상한데 시간 했어. 오늘 아침 일찍 나왔거든 내가 준비 한다고. 아, 예. 다 9시에서 10시에 끝났어요. 예. 그럼. 예, 10시부터 준비했어. 아이고. 그럼 저 사진이 꽤나 치열한 경쟁을 그러니까 이게 괜히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럼 거예요. 교수님이 저 사진을 고르신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손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줄이진 않았는데 예. 줄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예. 예, 중요한 건 저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전 대표 예. 의 어떤 본질을 잘 발현하는 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입 모양. 입모양.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입 주변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발음할 때도 그렇고. 예. 근데 그거 웃을 때가 특히 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잘 안 찍히려고 되게 노력해. 본인도 알고 있군요. 특히 이가 드러나는 웃는 모습을 잘 안 찍히려고. 그러니까 되게 이빨을 노력해요. 못 본 것 같긴 하네.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왜 제가 종종 흉내내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 자연스럽게 웃음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입을 꽉 다물고 그렇죠. 억지 웃음을 예. 짓는구나. 예, 그게 되게 많아요. 근데 뽀 표준 저는 뽀. 예, 저게 좀 더 보통 말할 때의 본질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네. 모 기상캐스터가 저 네, 뽀포즈를 되게 뽀포즈. 유명했거든요. 네. 그 기상캐스터 사진은 되게 상큼했는데 그 사진은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예,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저분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는지를 일단 이거는 봉우리가 메인 코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봉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문장을 못 쓰네요. 두 문장만 읽었는데 벌써 짜증납니다. 예, 동시에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만약 여기서 끊고 뒤에 건 또 약간 다른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까? 근데 이게 일단 질문 자체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쨌든 막판에는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가 지금 융단 폭격을 맞고 그만둔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제가 계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계엄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난리판이었던 회의였죠. 그 당내 회의에서 그런 일을 겪고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탄핵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고, 그래서 본인이 탄핵 찬성도 한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네. 계엄은 잘못된 일이지만 민주당도 잘못했어. 심지어는 그 잘못된 계엄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잘못했어. 그러면은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 탄핵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답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동훈의 난감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답이죠. 슬라이스하게 질문이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잘라서. 예, 예. 그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 이란 말은 그러니까 소위 계엄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띄어서 생각할 수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계엄 이후에 정작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건 본인이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좀 안 되는데. 그 한덕수하고 같이 했던 발언. 한한령 있지 않습니까? 한한령.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웃긴 게 중앙일보나 다른 언론사들이 그건 또 질문을 안 해요. 한덕수하고 함께 국정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질문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 한동훈 인터뷰에서 이 중앙일보 외에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은 곤란한 질문에 맞닥뜨리는 장면이 이렇게 적게 보이는 걸까요? 한동훈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질문들이 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순한 맛이야? 날카로운 질문이 잘 없죠. 네. 계엄하고 탄핵하고, 그러니까 계엄까지는 잘못한 게 맞아. 네. 근데 탄핵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답을 못 한다 이거잖아요. 답을 못 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도 잘못했고 공수처도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 뭐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공수처도 잘못했으면 불법 수사란 얘기네? 근데 저기서 괴롭지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면은 이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죠. 재창출이 어렵다? 아니지. 아니 그거.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긴데. 에이, 웃자고 한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갑자기. 웃자고 한 얘긴데. 그 안 웃자고 한 얘기 좀 해봐요.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농담 앞에 걸고 해. 이게 진위가 파악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 말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국에는 탄핵을 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가면 또 답을 못 해요.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니까 계엄을 한 사람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나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당해. 그리고 나는 그래서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고 이거 하나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야? 탄핵을 찬성한 사람. 탄핵안을 찬성하고 나왔죠 마지막에. 그럼 탄핵 돼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 한다니까 지금. 왜? 그렇게 말을 하면 지금 지지자들이 안 그래도 다른 의원들이 배신자라고 엄청 공격하는데. 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말도 해요? 하죠. 탄핵,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변함 없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런 말. 근데 나는 이거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저는 한동훈의 이 말이 언제나 저 사람이 단어를 고르는 걸 보면 나름 신경 써서 단어를 고르는데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정치 괴롭지만, 내가 너무 마음 심적으로 괴롭지만, 그러니까 나 배신자라고 하지 마.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건 현실이야. 여기까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봉우리가 느끼었던 어떤 계엄 찬성의 선명한 색깔은 보이질 않아요. 계엄 찬성?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다들 지금 탄핵 찬성. 계엄 반대 탄핵 내란. 미치겠네 진짜. 말을 꼬니까 자기도 꼬인 거야. 나도 꼬이잖아. 말 희한하게 하고 말이야. 색깔도 트위스트처럼 이상하게 꽉 꼬인 색깔 메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탄핵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졌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나는 지금도 똑같다.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쫓겨나기 전에 내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답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여자친구가 오빠 나랑 헤어지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면 뭐 괴롭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어진 것만 현실이야. 이따위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좀 되는데? 좀 돼. 그런 말이잖아. 아니 헤어질 거면 헤어지자. 아니면 헤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말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미래는 무슨 뜻일까요?
계엄 저지는 미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못하지. 한동훈이 꿈꾸는 미래를 난 동의하지 않아. 한동훈이 뭘 꿈꾸든 그 미래에 난 관심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그대로 안 되니까. 그 미래는 그리고 불행할 거야.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불행해. 지금 네가 쭉 내밀고 있는 그 입술처럼 뻔한 미래지. 아 왜 공격을 해? 관심도 없다 이놈아. 교수님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야. 짜증나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화내면 되는 얘기라는 거죠, 미래라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 저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라고는. 아 이건 그러니까 생각 되게 못했습니다. 예. 뜬금없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의 질문을 내가 한번 번역해서 들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피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미래는 뭐냐는 거지. 지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닐까요? 되게 짜증났어 지금. 생각하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 아니 뭐 생각 좀 오래 시켰더니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나 다음부터 한동훈 말 안 들래. 그 한동훈한테 미래라는 말은 뭐하고 동의어냐면 국민하고 동의어예요. 국민 또는 미래 세대 이런 말하고. 예. 그러네. 예. 보통 그걸 같이 쓰거든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래를 향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라는 말은 결국에는 국민을 위하는 무언가 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저지해야 했다. 그렇지. 예.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미래? 그렇게 말하면 너무 깔끔하게 이해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거하고 연관된 게 나와요. 네. 예. 그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괴롭지만은 이런 말을 그 질문할 때서 내가 이런 말을 굳이 또 답해야 되는 게 괴롭지만 물어보니까 괴롭지만 네, 만약 제가 요거 부분 해보세요. 만약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잠깐만요. 지금 사실상 야인. 야인입니다. 야인이지. 네. 네가 뭔데 지금 야인이 아니래. 지금 대선 후보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야인이에요. 예.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야인이잖아. 뭐 아닌 척하고 그래.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 소속이에요? 당비내는 당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인이지 뭐 그러면. 지금 만약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거다. 뻥치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돕냐? 정도 되게 쓸데없는 말이라. 이것도 문장이 잘못됐어.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윤 대통령을 돕고 싶었을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말하면 말이 되지. 그렇게 돼야지. 근데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건 뭐야? 그것도 돕고 싶었을 거래. 싶었을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야. 진짜요. 저 자꾸 욕이 나오네. 진짜 신기한 재주가 있어. 말한 것만 되돌려봐도 욕이 나와. 그러니까 바로 뒷문장이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도 저에게 도와달라면 어쩌면 헌재에 나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가져왔는데 다시 봐도 어이없지 않아요? 진짜 다시 읽어봐도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뭘 변명하고 싶은 거야? 배신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뭐 대충 번역해 보자면 나 윤석열하고 뭐 이렇게 사적인 감정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 계엄은 막아야만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배신자가 아니지만 나는 옳은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 도와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탄핵 심판을 기정사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탄핵은 100% 인용될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어이구 그것도 무의식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나는 헌재 재판 나가가지고 변호할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이다. 이 얘기가 무의식에 있으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윤석열도 아마 이기고 싶었으면 당신은 안 불렀어. 아니 저 따위로 말을 하는데 누가 변호사로 쓰고 싶어해. 근데 지금 변호인들 보면 한동훈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개몽됐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걔네보단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마카마카죠. 그래도 이제 뒷문장, 뒷문장.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뒷문장을 볼까요? 하지만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를 대통령의 상황을 보며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과 분리해야 한다. 쉽지 않다.
그래서 분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분리를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아 쉽지 않아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답답하네.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나오는 미래하고 이제 예.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왜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 근데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떤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한동훈 그리고 어떤 인간적으로 윤석열과 친한 한동훈을 나는 분리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뭐 일단은 그렇겠죠. 네. 네. 이 의미가 뭐예요?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so what? 그러니까 저 말을 끝까지 하려면 정치인으로서 나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어져야지. 저 말이 진심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아니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그럼 음. 결론을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렇지. 끝까지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은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대통령에게 또 인간적인 정이 있어.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하고 함께 했을 거야. 이거는 애초에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하고 함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그렇지. 연결이 돼야지. 그래. 그러니까 왜 오히려 사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못 되는 사람하고 사적으로는 친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내 이름 친하다는 거지. 네. 야,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꼬니까 우리 다 꼬이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인간이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맞네, 윤석열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적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한동훈이. 윤석열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과 주어가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요. 윤석열이 주어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윤석열이야?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그런 의미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하는 것은 예.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윤석열을. 예. 그러니까 버려야겠는데 뭐 사적으로는 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동의할 수 없다. 한동훈의 의미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공과사를 구분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다. 네. 봉우리가 네. 부쩍 이번 코너 들어서 저를 쳐다보는 되게 많아졌어. 원래 우리는 시선 교환 잘 안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 말 자체로 보면 이게 문장으로 연결시켰을 때는 딱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 그 앞에 했던 얘기는 인간적으로라면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럼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와줬을 거다 이거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대립되나? 나중에 생각하면 도와줄 수 있고, 그러네. 예. 먼저 생각하면 못 도와주고, 이게 아. 선후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마치 공과사의 문제 네.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문제와 야인으로서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살짝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선후의 문제로 예. 국민을 생각하는 게 먼저이니까 음.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약간 말이 바뀌었네. 그럼.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확실하게 변명을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지. 사소한 데에서도 꼬이는 거 같아요. 꼬이는 거죠. 예. 차라리 공간사의 문제로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예. 차라리 조금은 이해가지. 예, 공간사의 문제로 그러니까 했으면. 한동훈의 모든 대답은요. 해야 되는 대답에서 요리조리 피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말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예. 말하면서 귀를 뚫었다고 지금 착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질문에서 답까지의 거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말이 길어지는데 신기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계엄은 잘못됐다. 네.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에 들어간 건 옳았다. 그리고 탄핵 결국은 마음이 아프지만 탄핵 안에 찬성한 것. 네. 탄핵 심판 어쨌든 헌재의 목. 요거거든. 그게 앞에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계엄 저지 했어야 됐고 국민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헌재가 할 일이야. 그거는 그래서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다 얘기는 했어. 이 사람이.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미움을 받을까봐 나머지는 말을 엄청 꼰 거지. 맞아요. 심지어는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는 아니고 다른 데서 기자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어떻게 생각하냐, 결과 어떻게 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헌재가 헌법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헌재가 헌법에 맞는 결론을 내리지 헌법에 위반하는 결론을 내리겠냐고 그런 하나만 소리를 해. 파면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사실 이 중앙일보 인터뷰 방금 함께 본 한동훈 발언도 그렇고 결론은 사실 파면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 말을 못 해. 근데 계속 그 말을 못 해요. 요리조리. 그러니까 헌재가 헌법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말을 해보면은 말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이걸로 계속 동의해 달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계속 수업이다. 내 입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말이 뭔지 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방금 전에 내가 거의 없다한테 한 거. 방금 쳐다보면서 나랑 같은 말 했잖아. 입은 막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눈빛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나도 몰라 임마. 어쩐지 요새 한동훈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한동훈이 교수님하고 일을 해봤나? 교수님하고 이랬으면 저 따위로 얘기 안 하지. 자, 두 번째 발언은 이제 홍준표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내가 보고. 여기도 가관이에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좀 있으면 전 대구시장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러면은 대선에 확실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자기가 나온다고 그랬고 자기가 나온다고 좀 했으니까. 있으면은 자기는 경선 나가기 전에 내려놓을 거라. 맞아요. 대구시장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네. 근데 그거 너무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말이라도 좋게 내가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난 대구시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대선은 뭐 국민들의 부름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 대선 나갈 거면 바로 내려놓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야 진짜 홍감탱이라는 말이 정말 아깝지 않아 정말. 그러니까 나는 대구시장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다. 실제로 그렇거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대구시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이나 만들고 앉아있지. 그 동상 자세히 보면 박정희도 아니야. 그리고 본인 닮았다는 얘기가 있죠. 본인 홍준표 어떻게 봐도 홍준표야. 그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언론들은 보통 난리치잖아요. 저렇게 뭐 대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역민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그것도 이제 이상한 일이야. 정말 대단해. 홍준표 비판을 안 해.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사람이 스타일이 그렇다 치고 일단 홍준표하고 명태균 건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뉴스타파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5월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기 직전 이게 이제 당에서 공천을 줬는데 컷오프를 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직후일 거예요. 김종인 때문에 컷오프 됐죠. 그때 김종인이랑 사이 더럽게 안 좋았죠. 명태균 씨는 복당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의뢰한 건 최용희 씨였는데 여론조사비 450만 원을 지불한 사람은 최 씨가 아닌 박모 씨였다. 최 씨는 이후에도 계속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듬해인 2022년 4월까지 최 씨가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는 모두 12차례로 파악된다. 각 조사 때마다 박 씨가 최 씨를 대신해 돈을 입금했다. 박 씨가 1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은 총 4,370만 원이다. 의뢰자인 최 씨가 입금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사실관계. 이거 주로는 검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만 최 씨가 누구고 박 씨가 누군지 좀 설명해 주세요. 최용희 씨는 이건 이제 실명을 내더라고요. 그냥 나오는데? 최용희 씨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고교 동창이고요. 되게 친하다고 하고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아들도 명태균 씨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빠가 되게 고마워해요. 막 그러고 대구시장 선거 끝나고 복당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명태균의 측근이자 홍준표의 측근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게 바로 아들 친구 최용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용희 씨가 홍준표 시장의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를 위해서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돈을 냈다는 거는 이미 일전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화되면 문제가 뭐냐? 홍준표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황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홍준표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최용희 씨가 돈을 10여 차례 넣었는데 지금 12번 4,3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최용희 씨가 지가 돈을 냈다는 걸 인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할 때 자기가 안 넣어요. 최용희 씨가 안 넣고 박모 씨라는 최용희 씨 주장으로는 자기 후배라고만 얘기하는데 박모 씨가 입금합니다.
심지어는 최용희 씨 돈도 아니에요. 박모 씨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또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최용희 씨와 이 박모 씨가 모두 2022년 지방선거 후에 대구시 공무원이 됩니다. 네. 물론 그게 채용 비리인지 특혜가 주어졌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다 대구시 공무원이 됐다는 거지. 네. 예. 네. 그리고 이 최용희 씨는 홍준표 시장 쪽에서도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2023년에는 강영선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막 강혜경 씨 강영사. 예, 김영선 김영선. 죄송합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을 하면서 강혜경 씨랑 막 통화하는 게 있는데 아 명태균하고 박재기 씨가 또 이 홍준표 시장 측근인데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녹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용희 씨는 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최용희 씨가 박모 씨하고에 대해서 이제 아마 뉴스타파에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변명한 내용이 보면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갚은데 대신 저쪽에다 갚아주라고. 네, 네. 계좌를 불러줬다고 예. 자기가. 예, 그렇게 일단 변명은 했어요. 네. 예. 예, 그게 변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채무를 12번이나 다른 계좌에? 네, 그리고 본인은 또 대구시 공무원이 된다? 물론 요거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예. 되게 이상한 거고 이게 그리고 저는 이 뉴스에서 진짜 신기하게 본 게 나는 복당을 한 개인의 복당을 여론조사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하던데? 네.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고 왜냐면 자기가 탈당하고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누구야 이준석하고의 또 네. 관계를 커넥션입니다. 봐야 되는데 네. 이준석이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홍준표를 이제 다시 복당시키겠다라는 네. 식으로 여러 번 또 얘기하고 다녔었고. 그것도 명태균이 시켰잖아요. 네. 준석아, 네 저 복당 시켜줄 거지? 그러니까 넵 이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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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 거기에 또 이제 근거 자료라고 할까? 뭐 가서 설득할 자료 또 가져와봐. 네. 이런 식으로 했겠지.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리고 등장하게 된 거지. 이준석의 네.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아. 실제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대남 내역이 이제 쭉 떠요. 12번에 예. 걸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박씨. 입금 형도 예. 경남, 신한, 경남, 신한 이런 식으로 토스도 있어. 토스은행인데 진짜. 예. 예. 포인트 쌓으려고 그랬나 보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채무를 갚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사실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채무를 갚아요? 남의 계좌에다가. 네. 네. 채무를 갚는다고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리도 없지만 네.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자유로운가?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이게 홍준표를 위한 여론조사예요. 전부 다. 네. 12번 다. 굳이 말하면 이준석이 백분 토론 나와서 했던 논리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이거거든. 누구를 잡으려면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자기 돈 내고 의뢰해서 네. 그게 마치 저 사람을 위해서 득이 된 것처럼만 마면 누구든 다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거든.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음. 그래서 사실은 당이 선거를 되게 인사나 돈 쓰는 거 여론조사에서 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법이 하나하나 다 규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다 인정한다 쳐도 여론조사 많이 하겠죠. 선거 되면 당이. 그런데 이준석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당의 공식 조직을 두고 명태균한테 유독 그걸 부탁한다는 거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죠. 네. 명태균은 자격도 그리고 심지어는 캠프에서 공식적인 직함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권한도 없고 심지어는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야. 네. 본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비선한테 여론조사를 조건으로 걸고 공천이나 복당을 결정한다. 당대표가. 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비선을 열어두면은 우리가 명태균에게서 보고 있는 공천 청탁, 국정 개입 이런 비선이 몰래 이권을 따먹는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으로 여론조사 하나도 돈 다 내역을 기록해놔서 제출하라. 네. 인사 하나라도 다 공식 직함 줘라. 이렇게 다 규정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선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당대표는 그 모든 일을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자격도 없는 비선한테 여론조사를 해오라 그랬다? 더 이상한 거죠. 오늘 아니죠. 썰 전에 얼마 전에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나는 그냥 명태규 씨한테 이게 공천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안내해 준 거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뉴스타파 그래서 뉴스타파의 그 집요에 당원 당규를 다 보도에 써놨어요. 네. 네. 당원 당규 어디에도 여론조사로 네.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10% 이기는 거 그런 걸로 공천 주라는 당원 당규가 없다. 네. 이게 JTBC 썰전 제가 요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조정훈 의원. 의원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둘이 마치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준석이 그걸 설명하고 두 사람이 화해하는 무드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아니 왜 이따위로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지? 음.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JTBC 왜 그래요?
그 썰전 시작할 때부터 교수님도 교수님이지만 유시민 씨가 약간 싫어하는 데서 했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안 했다고. 예. 네. 안 나가길 잘했지.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말하듯이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었는데 누구 하나 잡으려고 자기가 독약을 푸는 거지, 일종의 쥐약을 푸는 거지. 그래서 막 뭔가 유리한 이렇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 막 공표하거나 비공표해가지고 그걸로 억울하게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게 나중에 선거법상 문제되게 네. 할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네. 아니 검찰이 바보야? 그러니까 응? 그런 한두 건 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한두 건 가지고 이들 사이에 아무런 뭐 예를 들면 카톡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의사결정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연결하려면 한두 개 연결하겠냐고. 언론사가 의뢰한 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문제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는 거지. 정말로 명태균이 혼자 했다 그러면 그나마 그 변명이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예. 본인이 명태균한테 지시 또는 부탁한 대화 내역이 나왔는데 그렇죠. 당 대표인 본인이 네.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거기서 네.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이거를 무슨 뭐 한 교수 통해서 윤상현한테 윤상현한테 흡수해 주세요. 보내라. 이런 말까지 했잖아. 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더 위험한 게 처음에는 사실 2월 한 중순에 오세훈 시장 보도 막 나올 때 우리가 오세훈 시장 위험하다 그랬는데 뉴스타파가 취재하다 보니까 홍준표 쪽이 더 많이 나오나 봐요. 요새. 그래 그때까지는 그 홍준표 쪽은 그렇게 막 근거들이 많이 네. 나오고 그러진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저희도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은 근거가 되게 많이 나왔다 김한정 때문에.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직 좀 보자 그랬는데 한 1, 2주 사이에 홍준표 시장 쪽이 너무 많이 나온 게 심지어는 그 최용희 씨가 아들 친구가 검찰 조사에서 홍준표 캠프에 보고까지 했다는 진술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무서웠나 봐. 네. 최용희 씨가 홍준표 캠프에는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네. 캠프에 보고했는데 홍준표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모르려면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캠프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죠. 그쵸. 그렇죠. 이미 네. 캠프로 들어갔다라면 이미 네. 끝난 거지 그건. 네. 홍준표가 알건 모르건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네. 시장이 여의도 연구원이 개입했다는 게 입증된 순간 오세훈 시장 위험한 것처럼 네. 홍준표 시장도 이제 캠프가 연루돼 버렸기 때문에 자유로울 그럼요. 수가 선거 없죠. 끝나고 나면 당에서라든가 캠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쓴 돈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데 만약에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 회계 처리 잘못하면 사무처장만 잡혀가나? 아유, 아니죠. 회계 부정의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그 후보자 또한 그 당선된 사람 또한 문제가 되거든. 네. 예, 당선 무효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음.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문제는 이거를 검찰이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알고 있었다. 아 맞아. 그게 충격이야. 예. 싹 다 알고 있었다. 11월 달에 이거를 다 보고서 써놨더라고요. 예, 보고서 다 써놨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또 윤 부부 아닙니까? 예, 이게 또 뉴스타파가 엄청 집요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수사 보고서를 네. 네 개였나? 4개. 네 개를 아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보도한 보고서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요 보고서는 어떤 내용, 네. 요 보고서는 어떤 내용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게 어젠가 보도를 올려놔서 예. 너무 복잡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오세훈, 윤석열 부부, 홍준표의 의혹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너무 복잡하고 네. 요 기사 딱 하나 보시면 아 이거 검찰이 이미 증거 다 확보해놨네. 요런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고서가 이제 다 시점이 좀 다르죠. 네. 근데 그게 각각 다 윤석열 부부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수수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요구해서 그렇게 됐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아. 그리고 아예 그 자체를 네. 기획을 또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숫자 몇으로 좀 예. 올려달라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준석도 걸려 있다. 그렇다. 네. 예. 공천 개입 그 문제에 네. 2022년 4월 5월 발생한 네. 김영선 공천 개입에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 김건희 못지않은 플레이어더라. 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제가 왼쪽에서 이제 사진을 가져온 건 굳이 여러분들의 이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 두 부부의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제일 밑에 나오는 나 이게 너무 재밌어. 넵 충성. 아니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충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넵 충성. 그러니까 명태균이 화날 만해. 명태균이 화나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해. 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작년 11월에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뭉갠 게 예. 명태균 때문이라는 추정도 있더라고. 이거 뉴스타파 보도에 살짝 나오는 추정인데 작년 9월 5일에 첫 보도가 터졌잖아요. 네. 9월 5일에 터졌는데 사실 그때 좀 조용했어. 다른 매체 안 받아줘. 막 뉴스토마토 보도 안 받아주고 정치권도 조용하고 검찰도 수사를 그때까지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그 9월 초만 해도 윤석열 부부를 자기가 등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기세 등등했대요. 네. 보도 나왔을 때도.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명태균이 자꾸 뉴스토마토 너 고소한다. 막
막 그러면서 너무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리고 여기저기 너무 떠들고 다닌 거야. 나는 당당하다. 돈 받은 거 없고 여론조사 다 멀쩡하게 했다. 많이 받았잖아 근데. 그래 이래가지고 더 시끄러워진 거야. 9월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명태균이 떠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뉴스타파 추정에는 원래 첫 보도가 나왔을 때도 검찰은 수사 안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명태균이 너무 떠들어서 정치권이 이걸 받은 거예요. 민주당이. 강혜경 씨 막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월 30일 날 명태균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네. 한 달이 지나서. 예. 요게 이제 뉴스타파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 나름의 뭐랄까 안전판이랄까?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려고 그렇죠. 했겠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단 쥐고 있어야 양수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 들칠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풀려고 그랬던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이미 조사는 다 돼 있어. 상당히 많은 진짜 부분에서. 11월 달에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사실 12월 그 계엄 터지기 전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이 대형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단 말이야?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이놈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다. 저 나쁜 놈들 아니에요, 검찰 진짜. 그러니까. 다 쟁겨놓고 있어. 근데 이번에 장제원이나 이런 거 터지는 거 보니까요. 예. 검찰이 이렇게 쟁여놓는 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거 그렇죠. 같아. 언제나 이래 왔는데 그리고 이번 장제원 같은 경우는 날리고 싶으니까 바로 꺼내서 날려버리잖아요. 예. 이른바 캐비넷. 예. 이게 캐비넷이지. 입증됐어. 예. 얘네 진짜 캐비넷 이렇게 갖고 있지. 노는구나. 이단 네. 된거 같아. 있지. 예. 예. 그러니까 저건 이미 다 수사해놓고 그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주요 의혹의 형태로 얘기했던 건데 뻔히 쥐고 왜 얘기를 안 해? 그렇게 그 흘리기 좋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엄 터지기 전에 또 계엄 터지고 나서도 사실은 검찰이 한 1월까지는 이런 거 안 흘렸으니까 뭉개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이거 네. 윤석열은 자기네 너무 좋아하는 두목이고 예. 뭐 숨기고 싶은 마음은 오케이. 근데 이제 터트리는 게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 수사 보고서 같은 거 검찰에서 흘리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자료고 네. 강혜경 씨 자료 이런 거야 뉴스타파가 어떻게 확보를 하겠지만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한동훈 이제 조기 대선 오는 것 같으니까 한동훈 밀어주려고 근데 이렇게까지 모든 걸 깐다 수사 보고서 같은 거를 그게 두 가지 설을 지난번 정치데스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일단은 윤은 버린다. 윤을 버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버린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에 연관된 게 그러니까 윤을 버리면서 이제 한동훈한테 살짝 대안을 실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종의 그 초점 흐리기다. 어디 뭐 어떤 것과 초점을 검찰이 내란에 연루됐습니다. 아 시선 돌리기로 예. 그러니까 아. 공수처가 이번에 심우정치잖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을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자칫하면은 수사 잘해놨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증거 다 확보됐네 다행이다. 예.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우리 여전히 잘 드는 칼이다. 그렇지. 자꾸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음. 자꾸 휘둘러. 니네가 원하는 애들 다 제껴줄게 우리가. 그렇지. 그러 한동훈 밀어준다기보단 그쪽이 더 그쪽이 더 많죠. 납득이 왜냐하면 돼. 한동훈이 일단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너무 적어. 그리고 한동훈 깜냥을 봤을 때 대선 패배 후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으리라는 예상도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일단 우리는 준비된 존재들이고 네. 말한 것처럼 나를 칼로 써줘라고 하는 어필에 상당히 이제 쓸모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내란하고 연관됐을 가능성, 방첩사하고 또 대령하고 이제 통화한 내역들 그러니까요.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검찰 그다음에 또 그거하고 연관된 게 경호처에서 이제 경호차장을 자꾸 구속영장 반려하는 거.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그 왜 검찰 수뇌부들하고 이제 전화했던 거. 김용현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겨 있는 검찰이 꽤 많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심우정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까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너무 막 까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시그널을 보내야지. 네. 예, 지금 그거 해서 뭐 검찰 어차피 달려 들어가봤자 니들한테 무슨 도움이냐. 예, 그냥 윤 날리는 거 이거에나 좀 더 신경을 써보지 않으련 네. 더불어서 홍준표도 날릴 수 있고 오세훈도 날릴 수 있다. 어때? 예, 이준석도 미워? 혹시? 뭐 이러는 거지. 아 이거는 그럼 민주당한테 내미는 카드네. 그렇지. 우리 이렇게 내가 너네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우리 내란 연루된 건 좀 넘어가자. 조용히 좀 해라. 네. 아 이런 카드면은 더 이해가 가네요. 저는 네. 이미 딜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물밑으로 딜이 들어갔는데 그게 안 먹힌 거야. 와 그러면 뉴스타파가 정말 보도를 잘하고 있네. 네. 뉴스타파가 사실 검찰 수사 보고서 토대로 보도를 다 하는 건데 네. 거의 제목과 항상 마지막 결론은 얘네 이거 알면서 다 묻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항상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도해. 네.
자칫하면은 검찰이 그 흘려준 거에만 죽어라고 받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의도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좌표를 잃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처럼 하는 거예요. 맞아. 검찰이 주고 있었어. 그래서 보면 아까 봤던 거 같은 똑같은 그런 40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단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거기서. 그거 근데 명태균 여론조사 단가는 일반 여론조사 단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저 조작 데이터 만들어 주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8, 9, 9, 10 많이 됐어. 대상도 김건희, 윤석열. 그 비용 400으로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거. 김건희 측이 윤석열 측이 수수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된 여론조사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건데요. 요게 이제 그 검찰 수사 보고서 이제 카피본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윤한영 권선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석열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석 여기서 또 넵. 충성 이건 안 해. 자, 이거는 그냥 이준석은요. 모든 사람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다 정말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예요. 차라리 김건희가 예의 바르다니까. 그래도 뭐 물론 저희 충성한다는 말이 진심도 아닐 거 아니야. 김건희가 진짜로 충성할 마음으로 저랬겠어.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뜻으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네 이거밖에 안 해. 그 5월 9일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저거여서 표에서 내용 넵. 검찰도 내용 쓰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내용 넵. 이 뉴스타파가 검찰 보고서를 그대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또는 스캔해서 올려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특히 녹음 파일 그대로 따가지고 캡처한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명태균이 녹음 파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사람 말이 더 웃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글로 써놓으니까 진짜 웃기게 많더라고. 이준석은 이에 넵이라고 답신한. 미치겠다 진짜. 어쩜 저렇게 일관적이지 인간이 진짜. 그리고 방금 보니까 그 각자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해놨는지까지 검찰이 써놓은 것 같아. 상계동 이준석이라고 써놨어. 상계동 맞아. 그거 잘 봤네. 상계동 이준석이라고 써놨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래 거주지하고 본명 그리고 원래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하는데 어쨌든 확인이 되니까 불상자가 아니야. 그렇지. 상계동 이준석이. 상계동 이준석이지. 광명 이준석이 아니야. 광명 이봉우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불광동 강수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쥐고 있었던 이게 이제 결국은 막 지금 난사를 하면서 어쨌든 자신들로부터 시선을 빼고 싶어 하는 건데 검찰이 이 내란하고 상당히 깊숙이 연관돼 있고 이미 쥐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점을 많이 보여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계속 더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야 검찰이 계속 날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이득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와서 뒷거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거래를 따지는 것도 사실 부적절하긴 하지만 거래의 개념에서 따져봐도 오히려 민주당이 갑이면 갑이지. 그 거래에 목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민주당 입장이. 그리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대표는 이미 털만큼 털었어. 털어도 다 나올 것도 없어. 캐비넷이 없어. 캐비넷 야뭐 또 없냐 이게 안 돼. 지금 15개야. 뭐 또 없냐 다 썼는데요. 오죽하면은 그 법카건까지도 그거 진짜 치졸하는 거죠. 그거 진짜 웃긴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카가 1억 2천만 원으로 기소했거든요. 그것도 최종이 이제 그거잖아요. 법카 기소. 근데 1억 2천만 원 중에 8천 얼마가 거의 대부분이 관용차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차로 어디 가면 그거를 다 불법 사용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경기도지사나 시장인가 지자체장이 관용차 타고 어디 가는 게 그게 사적 인문지, 사적 용문지, 공적 의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를? 그거를 전부 법인카드 유용이라고 갖다 붙여놨다고. 대단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철산동도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철산동 오면 그건 공적 임무지. 날 보러 오면 개항에서 철산동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광명은 빛의 도시야. 빛의 도시 광주 아니야? 광명도 빛광 밝은 병이거든요. 밝아. 빛이네. 엄청 밝아. 정준이 교신 1년에 한 2번 와. 엄청 밝아. 맞아요. 1년에 한 2번 가요. 빛 비치면 쌍라이트 아니에요? 쌍라이트 엄청 밝아. 거기 오면 이재명 대표 오면 아주 환영.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준 교수님 한 2번 다 함께 광명해요. 저기는 무슨 다리예요? 예, 저게 다리가 많아가지고 안양천인데 다리가 많아요. 아, 안양천. 네, 광명교, 철산교 뭐 많습니다. 네. 안양천에 다리가. 아 제가 자전거 탈 때 가끔 안양천 타고 달리거든요. 저거 보고 딱 돌아와요. 시도를 넘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저거 보고 딱 돌아옵니다. 예전에 우리 간첩 신고는 113. 네. 그럼 그 밑에 꼭 써 있는 거. 자수하면 광명천. 나는 그래서 간첩들이 광명 사는 줄 알았어. 사소한 간첩들이. 네.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돼. 동굴과 빛의 도시. 그럼. 저러니까 무슨 웅녀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잖아. 근데 왜 사진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부자놨지? 이거 혹시 포토샵으로 우리 PD 형이 지금 만든 거야? 사진 네. 네. 좋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희림입니다. 야, 이 인간도 진짜. 네. 야, 정말 가관이더라 이 인간도. 네. 드디어 유희림 튀었습니다. 네. 지금 실종 상태잖아요.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 실제로 이 사람 어딘지 모른대요. 몰라요. 네. 네, 숨었대요. 제가 진짜 사람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만. 네. 교수님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안 나오셨잖아. 아니 근데 저 양반 진짜로 저렇게 생겼잖아. 아니야, 눈을 저렇게 뜨진 않아요. 저거는 튀기 직전이라 저런 거야. 야, 진짜 와우, 진짜 살발해 진짜. 야. 너 경향신문 일부러 이렇게 찍었지? 경향신문이네. 생긴 거 살발하다 진짜. 야, 네. 길 가다 만나 도망칠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최근 유희림 건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유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기억하실 텐데 이게 2023년 9월에 터진 맞아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민원사주 의혹이 뭐냐?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이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2012년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건을 수사를 안 해주고 무마해줬다고 의혹 보도를 했죠, 대선 때. 그거를 보도했더니 유희림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그거를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심의해가지고 과징금을 때려요. 네. 막 MBC 4천만 원 막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때리죠. 네. 그 자체도 지금 다 소송에서 방심위가 졌습니다 지금. 네. 무효 소송에서 다 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그 민원을 유희림의 가족들, 막 동생이랑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희림이 몸담았던 단체 직원들, 뭐 이런 사람이 떼거지로 복붙해서 넣은 거예요. 네. 이 들켰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어졌는데 그런데 이거를 권익위원회가 전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대한 이유가 뭐냐? 이게 유희림이 자기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고 심의에 참여했어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몰랐던 것 같아. 라는 이유였고 그 이유를 제공해준 사람이 어제 양심 고백을 한 장모 팀장입니다. 사실 지금 저기다 써놨어요. 장명식이라고 써놓으셨네. 그러니까 지금은 소장인데 저쪽 강원도 쪽에 아마 지소에 가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종편 팀장이었죠. 종편 팀장이었습니다. 장경식 팀장이 실제로 2023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 나와가지고 보고서를 자기가 쓰긴 했는데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희림이 작년 1월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다. 보고받은 바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진짜.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장경식이 진술을 번복하죠. 어제 나와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괴로웠다. 솔직히 여기에 양심 고백이라는 타이틀 붙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세 전환이라고 말하는 태세 전환이 맞죠. 왜냐면 장경식 씨 저 양반 예전에 나왔을 때 진짜 뻔뻔하게 거짓말했거든요. 5번이나 한다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양심에 막 가책이 막 생겼어? 그동안 안 생기다가 왜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양심에 가책이 생겨? 양심의 가책도 가책인데 저도 이분을 좀 의심하는 게 그 허위 진술을 했더니 허위 증언을 했더니 유희림이 고맙다 그러면서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강원 사무소장으로 가 있어요.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냉혹하게 얘기해서 한직입니다. 그러니까 안 챙겨준 것 같아. 잘 챙겨주겠다고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 거기서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결과는 그럴 수도 있는데 중간에 꽤
잘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는. 승진을 했나요? 네. 그러면 그랬다가 뭐 잘 안 됐나 그렇죠. 보네. 네. 아니면 뭐 본인이 한직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피해 있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양심 고백이라고 하기엔 조금 늦긴 했죠. 네. 2023년 9월 막 10월 이럴 때 네. 진술을 해놓고 많이 늦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진위가 뭐건 간에 네. 예전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처벌에 그냥 감형 요인 정도입니다. 예. 예.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위증이죠. 그러니까요. 국회 나와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JTBC 뉴스룸에 민원인 관련 보고서를 썼어. 본인이 쓴 겁니다. 네. 여기 보면 2023년 9월 5일에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유 무슨 씨. 형제분이라고 또 극존칭을 썼네 또. 그러니까. 이거를 극존칭을 쓴다는 거는 네. 위원장한테 보고하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관련 보고고. 그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해 이길 접수된 상태임. 네. 그래서 이걸 보고했더니 엄청 칭찬을 했대요. 이게 카톡으로 나왔죠. 네. 이 카톡도 사실은 장경식 팀장이 허위 증언할 때 이 카톡도 이미 공개된 상태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보고가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팀장이 그거를 보고 안 했다고 해버리니까 사실 혼란이 발생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건이면 보고 안 하면 더 연락 두들겨 맞는다. 네. 이거고.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팀장은 아니고요. 다른 직원들끼리의 네. 대화인데 보면은 우리 팀장님 장경식 팀장입니다. 팀장이 보고해서 극찬을 받았어. 네.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예. 예. 엄청 칭찬 받은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또 연속으로 벌어졌던가라고 하는 게 이런 증거로도 간접 증거로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어찌할 수 없이 유일임은 이해충돌 방지에 걸리게 위반이 되고 되죠. 예.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제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국민권익위도 요새 좀 태세 전환하는 것 같아요. 네. 유철한 위원장이 사실 대통령 친구인데 음. 그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곽중근 특전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받아주더라고. 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법의 허점이긴 한데 이 내란과 관련된 거 네. 이런 게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 대상 법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유철한 위원장이 받아주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태세 전환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윤석열이 살아 있었으면 재조사 하겠다는 말도 안 꺼냈을 것 같은데. 죽었어요? 누가? 언제 죽었어요? 윤석열? 누가? 윤석열이 살아 있었으면이라고. 죽었어요? 했잖아요. 방금 윤석열이 살아 있었으면이라고. 제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네. 아니 살아 윤석열이 있었으면. 살아 있었으면. 네. 그래서 지금 죽었냐고요. 예. 권력이 살아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권력이. 아, 예상의 지점이네. 야, 바로 죽여버리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잘해줘야 되겠다. 권익위원장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예. 아이고 진짜 죽은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의심받아. 성년 17. 성년 18. 저 뭐야 시간 기록해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의심받아. 죽였는지. 그러니까. 예. 사망 시간 이거보다 전이면 네. 먼저 알았다는 얘기고. 그렇지. 뭔가 간여가 돼 있다는 얘기야. 이거보다 이후면 봉우리가 죽인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 죽은 거야. 죄송합니다. 예. 살아있어요? 예. 예. 어쨌든 국민권익위가 이런 태세 전환하는 것 하는 것 같아요. 재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예. 웃기더라고. 아마 지금 물어보면 윤석열이랑 친하시죠? 그러면 아마 아니라 그럴걸? 윤석열하고 친한 사이지 제가요? 막 이럴 거. 그러기도 하겠다. 검찰 내에서 다 그런다며 나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친윤 검사 아니라고 막 계속 다 얘기하고 다닌다며. 네. 유일임은 지금 튀었고요. 네.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네. 아니 저 봉우리 류인도 한번 죽여봐요. 어디 안매장한 거 아니야? 비유적인 표현이지. 권력이 살아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자리에 붙어있다. 네. 뭐 아니 난 이런 약간 바램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류인도 한번 죽여보라고. 네. 유일임도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네. 유일임이 네. 죽었다면 죽었다면 조금 더 빨리 죽었다면 네. 이런 양심 고백이 좀 더 빨리 나왔겠죠. 그렇죠. 네. 네. 아직 안 죽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권력을 얘기한 겁니다. 봉우리는. 네. 실제로 죽었다고 해도 봉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네, 지금 그런 상황. 신기하다. 대한민국이 숨기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좀만 하면 다 밝혀질 텐데. 나오겠죠. 네. 네. 예. 진짜 며칠 뒤에 뭐 생활징후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미랑. 아니 왜 보면은 왜 네. 휴대폰 연 흔적도 없고 카드 쓴 흔적도 없고 이러면 왜 생활징후가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이 살려면 돈을 써야 되거든.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마 뭐 어디 호텔 같은 데 박혀 그건 나올 있겠지. 거예요. 예. 네.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나오기로 했어요? 예.
제가 얘기했어요 다. 살고 싶으면 나오라고. 살고 싶으면 나오라고. 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네. 예. 그래요. 얘기했습니다. 예. 유일임 도주는 당연히 심각하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내 빼고 나서 좀 자자들끼리 기대해 보자. 그동안 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짱구를 굴리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네. 변호사 만나가지고. 네. 근데 류일님이 또 도주 전문가잖아요. 예, 예. 택시 잡아타고 날르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유림 얼굴 사진 말고 사실 택시 잡았다는 사진을 내가 늘려다가 야, 진짜 비호처럼 날쌔요 정말.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이미지가 다 해상도가 낮아. 맞아요. 멀리서 찍은 거예요. 예. 카메라 흔들리고 말이야. 그리고 막 최민희 의원 보좌관이 막 이렇게 네. 핸드폰으로 급하게 찍고 이런 거라 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 달리기가 정말 빠르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사망해도 질병 때문은 아닐 예. 거야. 거의 막 이렇게 몸에 날쌔기가 예. 경보 선수 같았어요. 진짜. 특히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 물찬 제비 같았어 진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훨씬 젊은 노조 위원장 이런 사람이 못 따라잡아. 못 잡아. 예. 계단 한 3칸씩 뛰어내리는데 와. 씨. 네. 제가 하체 운동 많이 했나 봐. 시사인에다 그거 쓰면서 네. 무릎이 대단히 건강한 것 같다. 막 네. 관절이. 예. 야 근데 봐봐. 저분은 정말 그 되게 클래식한 악당상이야. 네. 정말. 네. 그 뭐지 그 배트맨 중에 투페이스라고 있어요. 투페이스. 좀 닮았다. 그치? 예. 맞아. 배트맨 악당 중에 투페이스 닮았어. 저분 한쪽 색깔만 다르게 칠하면 바로 투페이스야. 제가 저기 월말 강의에서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월말 강의인가 딴 데서 네. 강의하면서 밝힌 적이 있는데 이분이 특종상 여러 개 받은 사람이에요. 특종상이요? 예. 그 페놀 사건이라 해서 페놀 방류 젊었을 때 기자할 때. 예. 그 지방 KBS에 있으면서. 예, 맞아. 이 사람 KBS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YTN인가로 옮겨요. 맞아요. 예, 보도 전문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기자 이력 가지고 방심이 간 거거든. 그런 거구나. 네. 이 사람 그래서 YTN이 이명박 정부에서 힘들 때 네. 그때도 약간 부역자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자기 왜 젊었을 때 그게 우연이든 실력으로든 얻은 명성을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부역해가지고 연봉 2억짜리로 받아먹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와.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기자일 때 특종하고 그러면은 뭔가 사명감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걸 텐데. 네. 아니면 그냥 하다가 걸린 건가? 그렇죠. 근데 그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변조를 하지. 네. 아니 뭐 특종이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높으나 그 당시는 이제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방송사에서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을 때라서 주목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유진석도 뭐 유명한 종군 기자라고 자기 얼마나 선전했어요. 아니 저 방송국 3개밖에 없을 때는 드라마 시청률 10% 넘기기 쉬웠어요. 네. 지금이랑 또 언론 환경이 다르다. 다르지. 약간 다르죠. 스타가 되기 좀 쉬운 환경이기도 그렇죠. 했구나. 예, 그리고 지역의 물론 지역 취재가 쉬운 건 아니지만 KBS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용이한 맞아요. 입장이거든.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유일임도 반드시 단죄돼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잊지 마시고 세게 단죄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살아있는 거 모습 보셨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 못 보실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단도리 해놔. 예. 못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말 같은 말 좀 듣겠군요. 예. 이걸 넣어야 되는구나.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했다는 무슨 그 검찰을 하고 뭐 기존에 뭐 이거 말고 어차피 당내에서 알아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바로 AI 육성을 위한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 정책을 써보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공산당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난 레닌주의는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 레닌주의는 거의 그 무력 혁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없어. 막스주의, 레닌주의 다 갖다 붙여 그냥. 다 똑같은 줄. 다 같은 줄, 다 하나인 줄 아나 봐 이 사람들. 그래서 약간 빡쳤는지, 화날만 하죠. 시스템 말로 빡쳤는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SNS에도 얘기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어디 가서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였군요. 네. 자, 여당이 AI 정책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 10만 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국부 펀드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 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건가?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해명이라기보다는 반박을 했죠. 네. 예. 아니 이게 근데 애초에 뭐 공산주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하는 네. 비난의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했던 비판 중에 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거 아직도 구분을 못 하나 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분을 갖는다는 거는 투자를 해서 지분을 샀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아니면 애초에 출자를 했거나. 그렇죠. 출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또는 국가 국민을 대신해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있는 지분을 뺏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지분 뺏어오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국부 펀드가 뭐예요, 근데? KIC 네? 있어요, 우리나라에 KIC라고. 뭐의 약자예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U자로 시작하지. U인데? 아, C래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코퍼레이션? 맞아요. 어씨. 맞다고? 진짜로? 네. 네. 한국 투자 공사인가 그럼? 공사지, 공사. 네. 네. 아니 이게 심지어 한국 영화에도 네.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투자금 많이 줘요. 네. 초기 투자금 많이 줍니다. 그리고 후영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계는 공산주의 시스템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라고 부르는 KIC가 국부펀드의 사례인데 중요한 건 사례를 얘기한 거고 국부펀드 자체가 이제 뭐냐는 거지. 국가가 돈을 내 가지고 펀드 형태로 돈을 내서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국가가 운용하고 그러니까 소유도 국가가 하는 거고 수익도 다 국가가 가져간다. 네. 그런 형태라서 뭐 되게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세금 외적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그게 국가가 그렇게 전적으로 운영하고 소유하는 국부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도 많대요. 민간 자본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나눠 먹고 뭐 이런 식의 펀드도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국부펀드보다는 민자랑 같이 하는 거였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본 건 없고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이 네. 엄청 투자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연기금은 연기금 자체를 불리기 위해서 네. 네. 어느 나라나 연기금이 되게 크죠. 아 연기금이 원래 더 크구나. 네, 그럼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큰 손들은 다 연기금이에요. 하긴 그거 다 국민 그럼 연금 모아놓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국민 돈이라서. 근데 그 연기금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도 어떻게 보면 국부펀드의 성격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어쨌든 간에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그 기금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연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펀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랑 비슷한 거다. 네. 나라가 민자랑 같이 민간 자본이랑 같이 투자해서 성공하면은 국민들에게 그걸 어느 정도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럼 그런 이름이 왜 국부펀드일까요? 그러면 국가가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국부. 네. 예. 국가 부자. 국가 부자. 웨일스. 오. 웨일스가 부야. 예. 맞아요. 근데 부자가 웨일스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자. 왜 미국 부자 얘기 또 해야지. 그린리프. 오 기억하네. 그린리프 확실히 저는 무슨 영화에 부자는 잘 나왔죠? 기억해요. 그린리프가? 그걸 몰라 이제. 그린리프는 아는데 부자 이름은 잘 기억해. 이재용, 최태원 잘 알아. 이병철 잘 알아. 예, 실제로 웰스를 써요. 원래 국부라고 할 때 그 저기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 혹시 기억해요? 아까 그 사람.
아담 머시기 아닌가? 스미스? 아, 둘이 합치니까 그 뭐 배지 않는 소린가? 맞아, 보이지 않는 손, 안 베는 손, 안 베는 손. 아, 예. 그때가 이제 내셔널 웰스거든. 그게 국부라고 할 때는 예.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을 의미해요. 네. 그럼 진짜로 얼마나 부자인가네요? 얼마나 부자인가도 중요하고 예. 그 부를 키우겠다는 것도 중요하죠. 예. 부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그게 펀드가 만들어지고 그 펀드를 운영해서 부를 키우겠다 이거거든. 근데 그게 개개인의 부가 아니라 국가 자체 전체적인 부를 키우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국부 펀드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예. 저기 세계 주요 국부 펀드 이게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예. 자, 공산주의 국가 한번 찾아보세요. 야, 노르웨이가 심지어 1등이야.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가 제일 유명해. 네. 아, 싱가포르도 잘하는구나. 싱가포르가, 네. 싱가포르가 또 국부 펀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 아, 싱가포르가 국부 펀드를 잘 그러니까 많이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싱가포르는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국부 펀드가 엄청 커요. 오타. 러시자는 뭐예요, 러시아? 제가 그래서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 기자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우리 김지영 기자님 너무 오탈자, 오탈자 확인 안 하셨다. 하게 만드셨네. 에휴. 그림 넣을 시간에 오탈자 확인해야지. 사우디 아자비아 이런 거. 사우디 아자비아? 사우디 자라비아가 아니야? 아만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아, 근데 싱가포르가 아싸라비아도 아니고 자라비아. 사우디 아싸라비아. 웃기긴 하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노르웨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굳이 말하면 그냥 명목적으로 제일 그나마 공산 국가고. 근데 근데 중국도 이제 현실적으로 저렇게 보면 공산국가니까. 저기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중국? 그렇죠. 네, 사실. 자본주의 국가지. 국가 자본주의 국가죠. 네. 그렇지. 아, 근데 싱가포르가 좀 이색적이긴 하다. 네. 싱가포르가 되게 작은 나라지만 경제적 규모가 좀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국부 펀드로 돈을 많이 버는구나. 네. 두바이나 사우디는 원래 이제 들고 있는 오일머니가 많아서 네. 그걸 이제 굴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나 보죠. 네. 국부 펀드의 기원이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 천연 자원이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 근데 대부분 국유 기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유국이 되게 많네. 그렇죠. 아.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이 천연 자원을 다 빼먹고 나면 쫄딱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석유는 네. 언젠가 고갈이 될 테고.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 유전, 가스하고 그다음에 다른데 UAE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산유국이고. 산유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을 다 뽑아서 쓰면 다른 산업으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펀드를 가지고 네. 딴 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적절히 산업 전환을 하려고 그 돈을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사우디가 요새 그거 뭐야? 그 노움 시티인가? 예. 노움이 아닌 것 같은데. 뭐였지? 뭐 있는데 그 기후 위기 대비해 가지고 네. 100% 재생 에너지로 네. 엄청 큰 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금수저의 고민 같은 거군요. 네. 아, 우리의 천연자원은 언젠가 고갈될 거야. 예, 그게 한 가지 기원이고 또는 한 가지가 싱가포르 같은데요. 여기는 워낙 국가의 규모가 작으니까 국가가 자원을 동원해서 목적식적으로 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데 저기에 보면 테마섹 같은 데가 되게 유명하거든. 저게 그래요? 싱텔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통신사. 예, 그런 거를 설립해가지고 기업화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테마섹도 있고 저기 보면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KIC가 이제 저걸 본따서 만든 거거든. 아, 근데 생각보다 KIC가 순위가 꽤 그래도 들어가네. 15이면. 우리나라가 국가 규모가 적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모가 있으니까. 예, 펀드 자체는 커. 근데 저게 외환 기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평형 기금, 외평 기금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를 국부 펀드가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걸 외환이 난리가 날까봐 이제 쌓아두는 건데 예. 그걸 그대로 쌓아두면- 쌓아두면 아까우니까. 아깝잖아. 굴려야지. 돈은 굴려야지. 한 방에 예금이 나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빼가지고 투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디어가 괜찮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투자청도 쟤네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맞아요. 있잖아. 달러 엄청 많아요. 네. 네.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지금 보면 머니투데이에서 이게 2020년 보도인데 수익률 세계 3위 한 국부 펀드 종잣돈 좁쌀 굴리기 한 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익률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 투자를 잘 안 하고 해외 투자를 주로 많이 해서 주식 같은 거 사가지고 하거든. 근데 종잣돈이지만 좁쌀 굴리기다. 이거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했었어요. 더 키워달라고 해놓고 지금은 공산주의라 그런 거야. 그럼? 그렇지. 네. 뒤에 보세요. 이게 변화무쌍하네 진짜. 이게 조선일보에서 최근 그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이 얘기 나와요. 천문학적 예산 필요한 민주당 국부 펀드 어떻게 하려고? 박은주 또 유명한 사람이죠. 이재명의 좌클릭. 경제 계엄 아주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경제 계엄이랬네. 이게 경제 계엄이야. 저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2024년에 어떤 보도를 했는지 보라고. 조선비즈가 세계 국부펀드 운용자산 규모 추이 보면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 무생무치 투자체에 머물고 있다. 왜 더 공격적으로 투자 안 하냐? 아니 이거 지금 보도 일자가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한다고 저런 식으로 까는 거야? 저 밑에 보면은 저기 댓글 또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 잃어버린 5년 문재인 막 이러면서.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심지어 국부펀드 열심히 한 사람은 문재인 김대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네.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경제 급성장시킨 중동 그리고 중국, 인도 이게 댓글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이른바 이제 극우적 내지 우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아놓은 댓글 아니에요. 저기 공산국가 중국은 왜 넣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공산주의라고 뭐 반중 혐오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네. 아 이게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논조가 정치인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논조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야. 네. 여러분들이 국부펀드에 관련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다 기획기사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너무 자금 너무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고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한마디 하니까 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경제계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KI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약간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평가를 받아요.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물론 이제 그게 그 외화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방식보다는 좀 더 돈을 키우거나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내부 투자, 싱가포르가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거든. 내부 산업을 새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TSMC 같은 경우도 국부 펀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대만이 정부가 출자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 뭐 그때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고 막 IT 얘기 엄청 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좌클릭, 경제개혁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시무시한 건 다 갖다 붙이네. 그 TV조선에서 하는 거에 저기 조선비즈 한번 갖다 붙이면 아우 조선비즈는 우리하고 의견이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우리 회사 아니에요 이런. 예. 아니 우클릭하면 우클릭한다고 난리. 사실 우클릭도 아니었죠. 네. 뭐 민주당은 뭐 중도 보수당이다. 그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얘기하니까 또 이재명 우클릭하나 이러더니만 이제 또 좌클릭한다고 난리치고 어떡하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유. 물론 이제 이런 그 웹평기금 같은 거를 활용하는 KIC 같은 거 말고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 참조를 하려면 우리는 천연자원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네. 이거는 뭐 세금을 가지고 만들든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릴 텐데 어디나 이런 기금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많아.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식으로 국가가 뭔가를 펀드를 만들어서 자본을 가지고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을 키운 케이스거든. 네. 우리 지금은 이제 산업 전환기잖아요. 예. 민간이 그걸 함부로 잘 안 하잖아. 그럼 국가가 나서 줘야 돼. 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자본주의적인 미국도 트럼프가 조져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남을 조져서 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네. 다른 나라를 조져 아예.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다른 세력을 조지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를 조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하도 AI가 후발주자다. 네. 특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판단 미스 또는 뭐 정부도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죠. 네. 클라우드나 AI 쪽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제 늦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빨리 하려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무슨 막 미국처럼 막 글로벌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자원을 많이 가진 건 정부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생각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삼성하고 정부하고 합작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삼성 너네 요새 힘드니까 삼성 실제로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요새 여력 없지. 근데 AI 투자해야 돼. 하려면은 지금 제반 기술을 가진 거 너네밖에 없어. 네. 우리가 돈 줄게. 그렇지. 우리가 돈 줄게. 같이 투자하자. 그래서 AI 한번 밀어줘 보자. 이런 게 왜 이상한 생각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네. 해버리면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욕하면 안 되는 거고 굳이 말하면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예를 들면 세금에서 만들까? 아니면은 어딘가 뭐 기금, 연기금 같은데 일부러 손을 대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기업들로부터 아니면은 소비자로부터 뭔가 이렇게 떼는 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들까?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KIC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주로는 주식 투자 같은 걸 많이 한다고. 네. 그러면 까먹긴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수익률을 보수적으로만 유지해도 돈을 벌죠. 보통은 몇 %라도. 네. 근데 이거를 기업을 투자해 버렸는데 기업이 망하면 그 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리스크한 투자인 건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 수가 없는 때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로 맨날 투자해라도 안 하지 당연히 그 리스크를 그렇지. 감당 안 리스크가 하려고 너무 그러니까. 크니까. 네. 근데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네. 삼성 같은 데서도 용기 있게 할 수 있죠. 네. 사실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삼성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제가 없지만. 사례를 삼성으로 대서 그런데 지금.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봉우리 말이 맞는 게 지금 이제 와서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을 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GPU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 얼마나 좋아. 노트북 가격 너무 비싸거든요. 나 하나 사야 되는데 GPU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 아, 나 얼마 전에 하나 샀어. 자 넘어가시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건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뭐가 이상한 소리야? 아니 내가 비싼 GPU 가격을 치르고 내가 노트북을 샀다는데. 아무튼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힘들겠구나 앞으로 대선 치르거나 또는 심지어는 대선 이후에도 떨어지든 붙든 야 이거 지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억지 비난을 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비난을 그거는 만약에 네. 다음 대선을 이재명이 잡는다면 이재명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미리 예단하고 하는 얘기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사번역기 만들어봤는데 재밌죠? 재밌네요. 엄청 재밌네. 강남컨대 정말 재밌는 시사 번역기. 예, 좋습니다. 예. 예. 아우 네. 왜 이렇게 힘들지? 평소에 시사보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되게 힘드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네가 힘든 거에 관심이 없어. 방송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힘들어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사번역기 1부 끝내고요. 제 2부 정거봉의 영화 정거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